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시청하시는 영상이 구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독 중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진행자는 더욱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24화 하나원 시인의 83번째 시 귀향입니다. 먼저 귀향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귀향 하나원.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뜨거워지는 것은 달랠 길 없어 한때의 잘못된 죄는 꽃도 없는 캄캄한 감옥 속에 벌을 몸으로 치르고 이제 법조문보다 자유로운 고향길을 가는데 산천을 소리쳐 불러보고 싶구나. 고향을 소리쳐 불러보고 싶구나. 산에서 들에서 뻐꾸기가 누구를 부르는가, 누구를 찾는가. 내 마음같이 흥건히 울고 있는데 산천은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고향도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정말 법조문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인생도 알 듯하는데 산천초목은 엽록소 싱싱하게 푸르러 하늘과 바닷빛 아스라한 하늘 끝 간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 귀향이라는 시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귀향이라는 시는 1977년에 발행된 한국문학 유호로에 수록된 시입니다.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68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12년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소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고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라 할 수 있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창작 배경으로 보이는 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0 썩어가는 문둥이를 보자면 나의 슬픈 반생기 5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느꼈다. 결절이 콩알같이 스물스물 몸의 양력에 울뚝울뚝 나타나는 것이었다. 검은 눈썹은 자고 나면 자꾸만 없어진다. 코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은 코먹은 소리다. 거울을 쳐다보니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문둥이 그 화상이었다. 기절할 노릇이다. 결절은 팔다리 얼굴 할 것 없이
나날이 기하급수로 단말마의 바락처럼 퍼지는 것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쑥덕쑥덕한다. 하루는 상사가 부른다. 문둥병이 아닌가고 한다. 빨리 치료를 하라는 것이었다. 인제는 고만이다. 세상아, 잘 있거라 하면서 나는 창황히 집으로 돌아왔다. 고향 땅 하목에 돌아왔으나 이 꼴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욱 동리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도저히 밝은 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진종일 밤이 오도록 기다렸다. 사람이 안 다니는 호련찬가 뜰에서 종일 굶으며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정말로 문둥이 된 서름이 가슴을 찢는다. 문둥이 생활로 입학하는 분함과 서러움이 하루 종일 잔디에서 울었다.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내 값이 정말로 한 푼어치도 되지 않는 것을 통절하게 비관하였다. 이제는 인간 폐업령이 내렸다. 이 원한을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다. 몇백 번 죽음을 고쳐 죽어도 자욱자욱 피 맺힌 서러움과 뉘우침이 가득 찬 문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훈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향이라는 시를 쓰게 된 배경은 경기도 용인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문둥병이 도지자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사직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세한 화자의 속마음을 연과 행간에서 더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자꾸만 뜨거워지는 것은 달랠 길 없어 한때의 잘못된 죄는,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련은 그가 낙향을 해야만 하는 사연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쪽으로 홀로 내려와 이리 농림학교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유학을 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성계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또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대학에서 신문물을 익힌 최고의 엘리트로서 모든 꿈을 접어야만 한다는 현실에서 왜 적극적으로 문둥병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꽃도 없는 캄캄한 감옥 속에 벌을 몸으로 치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연은 용인군청에서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혹시 밖으로 소문이라도 날까봐 두문불출하고 골방 같은 곳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기에 구속 아닌 구속의 벌을 받게 된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법조문보다 자유로운 고향길을 가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면은 공무원으로서 법조문을 옆에 끼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는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혹독한 구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겠지요. 예전처럼 이러다가 말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발걸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산천을 소리쳐 불러보고 싶구나. 고향을 소리쳐 불러보고 싶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은 늘 들뜨고 설레이게 마련이죠. 우리는 해마다 크게는 2차례씩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설과 한가위 때마다 몇 시간씩 걸리는 교통지옥을 알면서도 매년 반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자도 고향을 향해 어릴 적에 뛰어놀던 산과 들과 냇가를 향해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뻐꾸기가, 이렇게 정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은
하나운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 함경남도 함주군 동천면 쌍복리와 6살 때 보통 공립학교 입학을 위하여 함흥으로 이사하여 호련천변에서 쌓았던 어릴 적 추억이 왜 소록소록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혼 안에인 아르의 고향인 낭민정 숲속에서 들려오는 뻐꾸기의 노랫소리를 다시 듣는다 생각하니 가슴 벅차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누구를 부르는가, 누구를 찾는가, 내 마음같이 흥건히 울고 있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견은 그렇게도 많은 추억이 쌓인 고향이거늘 금의 환양이 아니고 문둥이라는 오명을 쓰고 남몰래 야음을 틈타 고향집에 들어가야만 하는 신세를 생각할 때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겠는가. 하우는 이미 뼛속 깊이 후회하며 앞자락이 흥건히 적시도록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해준 어머니며 우리 집안의 희망의 등불이었던 자신이었기에 더 처절한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보겠습니다. 산천은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고향도 전과 같이 나를 반기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련에서는 다시 고향에 대한 설레임이 또 반응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잘못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어머니처럼 그래도 고향만큼은 나를 반겨줄 거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연을 보겠습니다. 정말 법조문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인생도 알 듯 하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연을 보면 하운이 나이에 비하여 정신적인 성장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어린 나이에 애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인생관이라든가 철학관이 크게 성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를테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 노장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이니까요. 더구나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기에 더더욱 인생관이 바르게 확립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1인 농림학교 재학 시절 보인 국가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농림학교가 본래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으나 소수의 한국 학생으로서 일본인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동이 되었건 공부가 되었건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노력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연을 보겠습니다. 산천초목은 엽록소 싱싱하게 푸르러 하늘과 바다빛 아슬한 하늘끝 간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연은 자신을 자책하는 노래라 하겠습니다. 고향의 산천은 싱싱하게 푸르기만 한데 어찌 젊은 자신은 몹쓸 문둥이가 되어 낙엽처럼 뒹굴고 있는가 하는 자책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연에서 12연을 보겠습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자연은 끝없이 유유자적하는데 어찌 내 몸은 이다지도 문둥이의 울타리에 갇혀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것인가. 나도 한 생명으로서 영원히 영원으로 치닫고 싶다는 염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 소시민도 그럴진데 당대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커다란 꿈을 안고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취급도 못 받는 짐승 아닌 짐승이 되어 모든 꿈은 산산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5화는 1977년 6월 발행된 한국 문학지에 수록된 연주님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